우리가 긴 여정 안에서 나의 어떤 역량을 좀 발휘해가는 과정에서 이 특정 뭐 직업이나 특정 직장에만 있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갈고 닦고 변화되는 세상 안에서 적응을 해 나갈 텐데, 그런 면에서 좀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는 것이, 그런 시각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직업이란 건 결국에는 뭐겠어요? 직업은 이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객체, 이미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군가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이 있는 것이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생애진로개발팀이라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 한 3가지 정도의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 긴 여정의 시작점에서 무엇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될지, 거기에는 제가 이제 지금 모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적으로 우리 긴 여정을, 짧은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당장의 어떤 내가 목표하고 있는 가령 뭐 대기업 취업, 굉장히 그게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당장에 굉장히 큰 목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 20년 후, 30년 후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그 지금 그렇게 크게 보이는 그 어떤 목표나 그 장벽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긴 여정을 돌아봤을 때 하나의 작은 관문이자 작은 이벤트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 관점의 차이란 것이죠. 보기 나름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더더욱 긴 여정의 출발점에서 나는 무엇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무엇에 대해서 좀 더 가치를 좀 부여할 것인가 라는 거에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생각하신 분들은 이미 내가 평소에 생각한 것일 수도 있고,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엄청난 뭐 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가 첫 번째에서 우리의 자세, 태도, 그리고 돌아봐야 할 지점들, 대부분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특성과 그 다음에 뭐 대인관계, 그런 측면의 얘기들이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그게 다가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뭐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결국에는 노동시장 그리고 직업세계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꼭지로 좀 말씀을 드릴 테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청춘여행 안내서 해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하는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 가치를 좀 더 두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데 흥미를 느끼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한 번이 아니라, 요것들은 이러한 생각이나 질문들은 저는 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진로교육 시간에, 진로 탐색 시간에 뭐 한두 시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많이 생각할수록 그리고 어려서부터 또 성인이 돼서까지 저도 포함해서 늘 이런 질문, 내가 무엇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어떤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은 늘 우리 머릿속에 이제 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누구이며 나의 가치는 뭐 얼마라고 뭐 환산시키는 것은 뭐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나의 가치를 얼마만큼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이런 부분은 누가 대신 나 대신 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나 대신 내 자신, 내 삶, 나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답은 결국에는 우리가 각자가 찾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나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위 이제 많이 우리 진로교육 장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자아 정체감하고 자아 존중감. 요 두 개만 내가 균형되게 잘 가지고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나 어떠한 변화 안에서도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히 갖춰진 것이죠. 이런 기본기 위에 어떤 나의 뭐 구직 기술이라던가 직무 역량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함께 차곡차곡 쌓으면 정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뭐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자아 정체감인데, 자아 정체감은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내 자신만의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능력이나 관심, 인간관, 세계관에 관한 이해이죠. 여러분들은 이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뭐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 자아 정체감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자아 정체감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제 높일 수가 있는가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보통 흔히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앞에 두 가지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뒤에 두 가지는 뭐랄까 남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개 중에 하나는 이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를 세워서 작은 성공 경험 쌓기. 이게 사실 어려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어떤 세상에 많은 큰 일을 한 사람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절대 처음부터 큰 일을 한 번에 대박 터트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자그마한 성취 경험, 자그마한 목표를 내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 성취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거기서 또 자신감을 얻고 자아 정체감을 향상을 시켜서 더 큰 목표에 도전하고,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좀 더 현명하고 좀 더 자신 있게 도전하고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 우리가 진로교육 장면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결국에는 좀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적성, 그러니까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치 부분인데, 이런 얘기들 아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신의 특성과 관련돼서 또는 역량, 능력과 관련돼서 제가 사진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요 아름다운 사진이죠.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독일의 유명한 사진 작가 중에 한 명인 킬리안 숀베르게라는 사진 작가예요. 이분이 유명한 것이 특히 어떤 이 풍경 사진의 대가인데, 풍경 사진 중에서도 인정을 받는 것이 뭔가 그 안에 구도, 그러니까 균형과 대칭과 뭔가 강조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나의 특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의 특성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회적 역량. 결국엔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든 그리고 어떤 조직에 속하든 결국에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서 나의 사회적 역량을 함께 함양하는 것이 어떤 직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역량 하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말해서 대인관계 역량이 있고, 또 하나는 의사소통 역량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대인관계.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대인관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배려나 협동이나 갈등 관리나 양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나의 특성과 관련돼서 제가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나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아 정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실은 양보나 배려 이런 것들을 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러한 진정한 양보나 배려는 내가 용기 있고 나에 대해서 자신이 있을 때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보니까 굉장히 용기가 안 나서 너가 해, 이런 것은 진정한 양보나 배려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겁이 나서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뭔가 부족함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행동인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진정한 용기나 배려라고, 진정한 양보나 배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 내 자아 정체감이 높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이 높고 자신 있고
나 스스로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쳐나는 그 포부로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뭔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에 대해서 짜증이 나 있고 자신이 없으면 누군가 나에 대해서 콕 한 번 찔르면 굉장히 아파하고 그래서 성질을 내요. 근데 이제 무섭게 이제 성질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그만큼 자신이 없거나 상대방이 나를 해코지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고 아프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나에 대해서 좀 여유 있고 그렇게 좀 자신 있고 한다면 그렇게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사소통의 기술을 봤을 때 우리가 의사소통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죠? 뭘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정한 의사소통, 이분들의 말하는 특징, 그리고 상대방을 게스트를 대하는 그런 태도와 말하는 것을 면면히 뜯어보니까 사실은 최고의 말하기 이전에 최고의 듣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훌륭한 의사소통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듣는 사람이 의사소통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런 의사소통 역량과 대인관계 역량을 키우고 내 자신의 특성을 내가 잘 파악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나의 좋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힘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꼭지였고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이, 그러면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정신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변화가 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노동시장 그리고 직업세계는 어떻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가. 여기서 뭐 깊이 있는 내용까지는 다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개요 수준에서 아마도 우리가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보시면 그 중에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처럼 이제 청년층, 특히 모두가 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특히 이제 청년 취업난은 굉장히 이제 심각할 정도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통계 지표에도 나와 있지만 실업률로만 따졌을 때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이 한 3%대죠. 3.545%대라면 청년 실업률은 한 11에서 12% 정도 되거든요. 거의 이제 3배에 육박하는. 그런데 사실 이런 수치를 넘어서서 우리가 체감하는 어떤 청년 취업난은 굉장히 뭐 한직걸로 뭐 실업자, 구직자라고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더 이제 좀 어려움이 큰 것이죠. 그래서 근데 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 구직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취업난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이제 얼마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바로바로 취업을 한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이제 좀 심각할 텐데, 6개월 이상 장기 구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적체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 변화와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 가지가 각자 다 있을 텐데, 그것들이 계속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뭐 목표가 또 바뀔 수도 있겠고, 지금은 이 직업을 택했으나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가는 과정들도 있겠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장에 내가 창업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긴 여정 안에서 나의 어떤 역량을 좀 발휘해가는 과정에서 이 특정 뭐 직업이나 특정 직장에만 있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갈고 닦고 변화되는 세상 안에서 적응을 해 나갈 텐데, 그런 면에서 좀 다양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는 것이, 그런 시각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거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그럼 우리가 직업 세계가, 직업도 마찬가지로 유기체와 같아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몇 개 직업이 고정불변한 게 아니거든요. 직업 세계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직업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직업이란 건 결국에는 뭐겠어요? 직업은 이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객체, 이미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필요, 사회의 필요, 나의 필요,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직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직업을 그냥 우리가 뭐 직업 사전 쭉 찾아가면서 아 나는 이 직업을 하고 싶어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법은 왜냐하면 직업은 계속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런 변화의 흐름이 빠른 세상 안에서는 그런 유동성이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더 한 발 앞서 나가서 좀 더 진취적 내지는 적극적으로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는 그냥 있는 직업뿐만 아니라 아 세상에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일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세상을 좀 더 이롭게 하고 좀 더 편리하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직업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비록 그 직업이 현재는 세상에 없더라도 그리고 뭐 그 제품이 세상에 없더라도 그런 요구들이 점차 쌓일수록 그것이 직업화될 내지는 제품화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업도 결국에는 우리의 누군가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절대 불변한 것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굉장히 앞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제 틀인데요. 총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계속 끊임없이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첫 번째는 기존 직업인데 기존 직업이 고부가가치화 될 수 있겠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발전 그리고 뭐 기계의 등장, AI 이런 기술들이 이제 축적되고 기능들이 향상이 되면서 기존의 굉장히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점점 도태가 되겠죠. 예, 대신에 그 직업 안에서 되게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는 그런 직무들 예를 들어서 금융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전문가라든가 전문 외환 딜러 그러니까 그 직업 안에서 좀 더 세부 역량들이 좀 더 다양하게 이제 변화되겠죠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 형태나 업무 환경의 변화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온 디맨드 경제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이런 생산되는 제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직업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그냥 적당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특화된 전문화된 그리고 내 개인한테 개인화된 그런 제품으로 이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럴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 뭐 산업화 시대처럼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량 생산이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간의 수공업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간의 수공업화 되었지만 그것들이 개인 맞춤화 되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영역들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역량을 어떤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정규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지금 차별화하는 것은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 직무 역량이라기보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이 있는 것이 그 임금 차별이라든가 근로 노동 시간 차별이라든가 차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이는 건데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가 온 디맨드 경제에서는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이 좀 더 건전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이런 지금의 좀 불합리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이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된다. 대신에 정말 뭐랄까요 그 실력이나 역량이나 일 그 자체로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또 자가 고용의 증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자가 고용의 증가. 요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은 과거에는 우리가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왜냐하면 창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하지만 요새 이제 3D 프린터도 이제 많이 이제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내가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좋은 차별화된 아이디어 그리고 세상에 필요한 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3D 프린터 등으로 굳이 어떤 뭐
어떤 뭐 큰 공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3D 프린터를 통해서 시제품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내가 모르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뭐 오픈 소스들이 있죠. 플랫폼도 있고 오픈 소스들이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블로그 등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기술이나 지식들을 함께 이제 접목을 해서 시제품을 만들고 내가 만약에 자본력이 없다면 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일부 활동에 어떤 그 이제 고객이나 잠재적인 이제 수요자들을 함께 이제 참여시켜서 그 이윤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본을 이렇게 뭐랄까 확보를 해서 그게 굉장히 괜찮은 제품이면 얼마든지 이렇게 좀 생산하고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활로가 과거보다 훨씬 더 좋은 여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이 없거나 왜냐하면 웬만한 것은 다 오픈 소스 여러 가지 다 이제 공유 사회 내에서 이제 공유되는 부분이 있고 또 플랫폼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다르게 보는 어떤 차별화된 지점 그리고 나만의 어떤 특색 나만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와 생각만 그런 응집을 잘 한다면 나머지는 이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제도와 어떤 기술력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우호적인 방향으로 지금 변해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역량의 변화에 관한 것인데 이것도 뭐 기존에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굉장히 강조되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 이제 복합 문제 해결력 이라고 해서 여러 분야에 걸친 그러니까 한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만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랄까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더더욱 융복합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고 협업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발산적인 사고를 통해서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을 때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내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자라면 나 혼자서 여러 분야를 다 섭렵을 해서 나 혼자서 좋은 뭔가 제품이든 뭐든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건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과의 코워크, 그러니까 협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는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기술이 훨씬 더 유용하고 필요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앞부분 이제 굉장히 요구 정도가 높은 어떤 역량들은 이런 사회적 기술이라든가 복합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얘기를 한마디로 이제 농축을 하자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쌓아야 될 핵심적인 직무 역량은 무엇인가 봤을 때 한 4개, 5개 정도로 압축이 될 수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어떤 유연성과 복합 문제 해결력 그러니까 유연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변화 가운데서도 내 사고, 내가 쌓아온 지식만 고집하고 그것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이제 열린 사고로 나와 다른 분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뭔가 새로운 제3의 대안이라든가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과 복합 문제 해결력 그리고 창의적인, 혁신적인 근데 창의적이나 혁신적인 거 이런 것들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돌아가 보면은 사실 창의성이나 혁신성은 어떤 때 나오겠어요? 우리가 남들 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창의적인 거, 혁신적인 거 나올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근본적으로 나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나의 강점이라든가 나의 차별화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시각 조금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각도나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나 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실무적인 기술이나 그런 능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고 훨씬 더 많은 차별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머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죠. 기술력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나중에 이제 따라가면서 열심히 붙는 부분인데 처음에 첫 출발을 이런 뭔가 남들 다 똑같이 하는 방식이나 똑같은 사고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은 한 20도 30도 정도 기운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사고, 이게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를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한 4가지 5가지 역량을 또 한 번 종합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그 생각의 씨앗이 되어서 여러 가지 굉장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힘이란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형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그만큼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그 주변의 필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 고민하고 그게 습관화 되어서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과 생각이 묻어날 때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그 심리적 계약의 변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다 좋다고 여겨지는 한 방향의 길이 아니라 뭔가 차별화된 자기 주도적인 진로 설계. 왜냐하면 차별화된 개척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순탄하게 이렇게 뚫린 길로만 가면 차별화된 지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겠죠. 굉장히 뭐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뭔가 좀 더 주도적으로 길이 잘 닦여 있진 않아도 나의 관심과 흥미가 가는 거기에다가 나의 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갖추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빈틈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더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와 개척형 진로 설계가 되는 것이겠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고, 그리고 이런 자기 주도적 진로 설계, 개척형 진로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바로 당장에 어떤 뭐 창업을 하라든지 당장에 정말 어려운 길로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가 가져가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가 그동안 1순위로 생각했던 그 길 외에도 격가지로 이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고려하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래 직업 세계 변화에 따른 인재상이 결국에는 과거의 문제 해결이나 전문 지식에서 지금 현재의 창의력이나 융합적 사고나 대안 도출력이나 어떤 네트워크 창출력 이런 걸로 변화가 되었다면 결국에 우리 스스로 점검할 사항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좀 더 근본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물음과 질문, 그 일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나의 특성은 무엇인지부터 비롯해서 이 일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근본보다 좀 본질적인 좀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직업의 단순한 연결. 그러니까 나의 특성이 이러니까 그 지금 직업 사전을 봐서 나한테 맞는 직업은 이걸 거야. 그래서 단순한 매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단순 매칭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일이 어떠한 직무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다가 나의 가치,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능력이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삶의 의미 만들기죠. 이것도 뭐 누가 대신해서 내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내가 만들어가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차별화된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를 어렵지만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뒷부분은 뭐 몇 가지 이제 그 저희 한국고용정보 비롯해서 기존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서들이 있죠.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서들이 뭐 워크넷이나 여러 가지 그냥 무료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서들이 있는데 그 예시로 가져온 것이고, 가령 전공별 진로 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다 아는 주요 직업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융합 직업, 융합 가능 진출 직업에 대한 소개도 나와 있는데 이러한 정보서들을 볼 때 이것도 약간 좀 비판적 사고로 좀 봐야 될 게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개발할 때 이것들을 가령 이 대학 전공별 진로 가이드에서 교육학과는 이런 직업으로 갈 수 있다더라. 거기에서 끝나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물론 제시된 주요 직업과 융합 직업이 있지만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아까 생각하는 내 관점에서 생각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제시된 여기 나열된 직업들이 정답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러니까 주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직업들도 있고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융합해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면 과연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고 싶은 내가 살고 싶은 나의 특성을 조금이라도 나의 강점을 발휘해서 진출할 수 있는 내지는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직업은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할 때 굉장히 그것은 굉장히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서나 어떠한 지식이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꼭 나하고의 관계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 나의 삶의 의미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과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좀 주도적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지금 특히 여기 인문계 전공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공계 다 모두가 다 어려운 환경인데 특히나 이제 인문계 어떤 인문사회 그쪽이 좀 상대적으로 좀 취업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서들도 만들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직업적으로 볼 때는 인문학적 소양 내지는 인문학적 어떤 역량이 굉장히 인문학적 역량을 갖출 때 굉장히 그 조직에서 훨씬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인문학적 소양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문학적 소양 플러스 아까 융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문학적 소양과 인문학적 어떤 역량 플러스 뭔가 다른 전공이나 기술들을 접목해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제 응용된 생각을 갖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창업과 더불어서 창직이 있는데 창직은 그야말로 없는 직업을 세상에 없는 직업을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요. 요거에 대한 관심도 기울이면 다양한 또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창직이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런 메시지 필름 제작자라는 요건 창직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존에 없던 것들 갑자기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메시지 필름 제작자가 하는 일은 이제 임종을 앞둔 분이 어떤 유서를 적을 수도 있고 말로 남길 수도 있지만 뭔가 나의 추억 그 가족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뭔가 잘 영상으로 그리고 잘 정리해서 자녀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어떤 유서를 적거나 이제 그런 거에서 더 나아가서 영상으로 좀 아름답게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 자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메시지 필름 제작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로 되는 것은 내가 이제 회고하면서 내가 쭉 이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고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사실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대한 예의와 존중 그리고 경청하면서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얼마나 삶에 얼마나 무겁고 진중한 얘기를 하겠어요. 임종을 앞두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상담과 관련된 기술 잘 듣고 잘 경청하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필름을 제작해야 되니까 영상 제작이나 편집 기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잘 스토리를 짜서 스토리텔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총 세 가지 이제 역량이 합쳐질 때 어떻게 보면 메시지 필름 메이커라는 새로운 이제
창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직업들 그리고 다양한 직업들을 뭐 쪼개고 붙이고 해서 좀 더 좀 재미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또 요긴하게 필요로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직업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예, 오늘 그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